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영역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다양한 도형이라든지 함수식이라든지 그리고 이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풀어봤는데요. 사실 앞에서 했었던 것들은 다 등호에 관한 어떤 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도형이나 앞에서 했던 함수식들을 부등호에 관한 영역을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앞에서는 는 0 또는 y는 어떤 함수값 이런 식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등호가 아니라 부등식, 그쵸? 부등호로 표현이 된 함수식의 영역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등호하고 부등호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자, 우리 y는 하고 어떤 fx의 형태로 주어진 애들은 말 그대로 x랑 y의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예를 들어서 1,5 그리고 2,7 3, 그리고 9겠죠? 9. 지금 자연수만 쓰기는 썼는데 실수 전체로 하게 된다면 그쵸? 이렇게 실수 전체로 만약에 점들을 다 쭉쭉쭉쭉쭉 찍어서 그쵸? 이것을 만족하는 이러한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낸 거. 그게 바로 뭔가요? 이러한 직선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 그쵸? 그래프라고 그리는 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함수를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쌍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1차식 같은 경우는 직선의 모양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건 는이 아니라 는 이렇게 썼던 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쵸? 또는 이런 식으로, 또는 등호를 포함을 하고 있는 어떠한 수식으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부등식의 값이 아니라 영역이에요. 그쵸? 말 그대로 얘는 뭐는 순서쌍으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점들의 집합이 영역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부등식의 영역이다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 2에서 x랑 y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쵸? 1차식일 수도 2차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다항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 도형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전체 집합을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지금처럼 y가 어떤 fx보다 크다 또는 작다. 일반적으로 이 y는 fx가 나타내는 거 이걸 경계선이라고 해요. 등호일 때, 그쵸? y는 fx 이것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경계선으로 해서 만약에 y 값이 더 크다면, 그쵸? 부등호의 방향이 함수값보다, 그쵸? y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로 든 제가 이 직선에서 원래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함수값은 얼마예요? 함수값은 5예요. 자, 그러면 얘는 1일 때 5라는 값을 갖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y값 1일 때 얼마? 똑같은 1에 대해서 6이라든지 7이라든지 8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얘가 나타내는 게 1,5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위로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y가 함수값보다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프의 윗부분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쵸? 지금 제가 점점점점점점 이 점선으로 나타낸 거는 그래프 경계를 얘기를 하고요. 지금처럼 단순히 크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경계값을 포함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등호가 포함이 된다면 경계를 포함을 한다라는 의미로 실선으로 그때는 나타내요. 여러분, 이 수식에서 등호가 있게 되면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등호가 없게 되면은 점선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경계값을 포함을 하지 않는다고 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y는 fx 함수값보다 더 작은 값이면은 그래프의 당연히 어느 부분? 아랫부분이 되겠죠.
그쵸? 아랫부분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한 가지 다른 예로 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도 생각을 할 수가 1차식뿐만이 아니라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y는 x제곱 플러스 2다. 그쵸? 이거는 y는 x제곱 플러스 2에 대해서 제가 쓴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y가. 그쵸? 지금처럼 등호를 포함을 하고 있다면 실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럼 그래프의 윗부분 이쪽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밑으로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아랫부분, 그래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위다 아래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원에 대해서 있어요. 특별히 함수 중에 2차 함수도 있고요. 원에 대해서 한 게 있는데, 원의 방정식이 여러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쵸? 원은 위다 아래다 라고 구분을 하지 않고요, 내부다 외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으로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쵸?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점들은 이렇게 위에 있는 점들 있죠. 제가 이렇게 경계, 얘는 딱 R인 점들이에요. 이렇게 이거 등호를 만족하는 점들이고, 그런데 X랑 제곱을 이렇게 Y제곱을 했을 때 R보다 작아져라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점들을 의미하는 게 말이 안 나오네요. 안에 있는 점들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내부를 포함을 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게는 원의 내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r제곱보다 크다 그러면은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요? 원의 외부, 그쵸? 원의 바깥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원에 대한 함수는 지금처럼 외부다, 내부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을 때는 경계선을 포함을 하고요. 등호가 없을 때는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데 따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점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게 자동으로 돼요. 실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경계선을 포함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따로 표현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에 대한 문제 간단히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이렇게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문제로 접하는 게 아무래도 수학에서 접근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직선이 하나 나오죠. 3x 그리고 플러스 2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x 플러스 2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 부등호를 바로 생각하시기가 어려우면은 그냥 등호를 먼저 그냥 생각을 하세요. 3x 플러스 2y는 6. 경계가 되는 선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 직선 같은 경우는 2하고 3이 있으면, 자, 이러한,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경계가 되는 직선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등호를 포함을 하고 있죠. 는 등호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계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값이고요. 자, 이러한 함수값이 어떠한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쪽이 되겠어요? 경계의 아랫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부등식을 바로 생각을 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지금처럼 경계가 되는 이러한 값들을 먼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직선이 는 6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이러한 원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등호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값도 포함을 같이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원에 이렇게 외부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도형에 대해서 각각 나오는 거 많이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각각의 모서리의 끝을 지금처럼 2라는 값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도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내부 약간 원하고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함수가 지금 부등식의 영역에서는 함수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그래프, 도형을 그려서 평면에다가 나타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좌표평면에다가 지금처럼 함수를 다 나타내갖고 그림 그리듯이 색출 공부하듯이 이런 식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함수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그럼 넘어갈게요. 1번 세 가지 직선, 원, 그리고 절대값 표현되어 있는 그래프까지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지금 꼭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은 y는 x 플러스 1보다 위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그래프에 대해서 x 플러스 1이면은 자, 1일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함수 위쪽으로 자, 0, 마이너스 1이면 어디예요? 여기 존재하겠죠? 이쯤에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2다. 1,2, 1,2는 여러분 함수 위에 이렇게 그쵸? 함수 바로 거기에 그쵸? 함수에 존재하는 점이 되겠죠? 자, 1,3 자,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2,2도 마찬가지로 함수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보다 큰 값을 갖는 위쪽으로 존재하는 거는 3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마찬가지로 fx, y가 2x-3y-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f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 그쵸? 이 영역에 속하는 점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직접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x, y를 집어넣어서 0보다 실제로 커지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a는 뭐예요? a는 1,0이에요. 1,0 집어넣으시면 2 마이너스 0 마이너스 5 이거는 얼마예요? 자, 2에다가 0 빼고 마이너스 5 0은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거는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플러스 6이 되죠.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1, 0보다 작게 되겠죠. 자, c는 2,1이네요. 자, 2,1 집어넣게 되면은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4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d는 4,0이네요. 자, 4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0, 마이너스 5 얼마인가요? 3이 돼서 이게 0보다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d의 값이 영역에 속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좌표가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좌표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값이 가장 큰 거 이거는 그림을 직접 보시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x, y 그리고 직선이 하나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P1은 이쯤 있네요. x1, y1 그리고 P2는 여기쯤 함수 위에 있죠. x2, y2 P2 그리고 P3
x3 그리고 y3 이렇게 있고요. p4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p5. 자, 그랬을 때 1번 fx1하고 fx1하고 fx3 자, 이 점하고 이 점, 그쵸? 곱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1번 뭐가 나오겠어요? 플러스, 뭔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x2하고 x3 이렇게 나왔네요. 자, 2번 보기 보시면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P2, X2, Y2는 경계값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는 0을 만족하는 점일 거예요. 그쵸? 경계값 위의 점은 식을 만족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의 값이 될 거예요. 곱하게 되면은. 그리고 3번은 어떻게 돼요? x3하고 x4, x3하고 x4인데요. 자,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존재하죠.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처럼 반대쪽으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값의 부호가 항상 다르다라는 거. 왜냐면은 경계가 뭐라 그랬어요? 이 경계선이 는 0 또는 어떠한 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값이 경계예요. 따라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요. 부등호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는 부등호의 값이 다르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그쵸?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점들끼리 곱하게 되면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요. 4번 P4하고 P5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같은 영역이죠. 따라서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요.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될 텐데 1번 보시면은 1번은 P1, P3 값이고 그리고 얘는 P4하고 P5의 값이죠. 물론 문제에서 정확하게 값이 주어져야겠지만 경계에서 지금 멀어져 있죠. 더, 그쵸? 경계에서 가까울수록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먼 값끼리 곱했을 때 더 큰 값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번에서 지금처럼 수식이 아니라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숫자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그쵸? 그냥 부호만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도 참고적으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k,2가 그쵸? 어떠한 부등식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 영역에 포함된다. 여러분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k,1을 집어넣으면 k는 그쵸?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아, 잘못 썼네요. 그쵸? k,2니까 y가 2인 거죠. 그쵸? 2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 2를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쪽은 0이 남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네요. k-2,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k. 그런데 정수인 거.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가 돼서 따라서 k는 몇 개다? 4개의 정수를 가질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2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영역 대충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 간단히 몇 가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어려우면은 경계값에 있는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이 만족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조금 아무래도 우리는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이라든지 함수값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역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그냥 경계가 되는 그래프, 가장 쉬운 거 우리 1차식 직선의 그래프 있잖아요. 이거 한번 그려보시고, 직선의 그래프는 y는 fx를 만족하는 이러한 점이잖아요. 이거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얘보다 큰 거는 어느 숫자가 있는지, 이쪽은 이쪽에 나와 있는 숫자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넘어가서 연립부등식. 자, 부등식, 방정식도 하나 했으면 연립방정식 나오죠. 부등식도 처음에 하나 하고 연립부등식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영역 하나짜리 말고 우리
두 개짜리 영역에 대해서, 두 개 이상에 대한 그런 연립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아요. 우리 연립방정식도 연립방정식이다 그럼 위아래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위하고 아래하고 주어진 부등식의 영역을 만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크게 연립부등식의 영역은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묶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위아래 fx, y는 뭐 어떤 식이다. 그리고 어떤 식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연립부등식의 형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형태 곱으로 지금 두 개 fx, y 곱하기 gx, y 이런 식으로 함수식의 어떠한 곱 이런 식으로 줘갖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연립부등식의 영역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에 대한 풀이는 먼저 첫 번째,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형태의 연립부등식은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듯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표현하고, 그쵸? 위에 거 만족하는 영역 표현하고 밑에 거 만족하는 영역 표현해서 두 부분의 교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간단히 하나의 예로 생각을 하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의 제곱이다.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이다. 이것에 대해서 원의 내부와 그리고 직선의 위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포함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시면 첫 번째 원이죠. 그쵸? 반지름이 3의 원인데 원의 내부예요. 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자, 내부 하나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이에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이 있어서 아이고. 자, 이런 식 직선의 윗부분이죠. 자, 그래서 윗부분. 자, 제가 지금 원하고 직선하고 표시한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교집합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잘린 부분, 그쵸?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형태, 지금처럼 누구누구 이렇게 함수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정식, 부등식,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푸는 것과 똑같이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영역을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나타내는 곳을 표시를 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이 아니라 사실 밑에 거예요. 자, 밑에 거. 왜 문제가 되느냐? 이 함수식이 당연히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조금 복잡한 형태로 우리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곱으로, 그쵸? 어떠한 함수식의 곱으로 지금 뭐 꼭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몇 개든 곱해져서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0보다 크다 또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식의 영역 나타낼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일단은 똑같아요. 각각의 함수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겠죠.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직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2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각각의 괄호 안에, 그쵸? 함수식이 의미하는 파트들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얘는 딱 두 개짜리이기 때문에 간단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아니라 사실 세 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곱으로 표현된 영역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다? 괄호 안에 함수식이 의미하는 그러한 모든 그래프를 여러분 다 그리신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경계선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경계선에, 제가 얘기하는 경계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딱 함수값을 의미하는 그 경계값 외부에 있는 어떠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아무 점이나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그것이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함이 되지 않으면은 포함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곱으로 표현된 부등식의 영역 같은 경우는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곱으로 표현을 한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원을 하나 줄 수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똑같이 5짜리 9 이렇게 하나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하나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직선 나타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자, 그리고 x 이렇게 쓸게요. 자, 2번에 해당하는 한 가지 예를 제가 지금 함수식을 썼는데요.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9 그리고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이랬을 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지금 2번에 곱으로 표현된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칠 공부하듯이 영역을 칠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자, 그래프 평면에다가 먼저 이 각각이 는 0을 만족하는 경계값을 의미하는, 그쵸? 함수식을 의미하는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x 이렇게 썼죠? x는 0이죠? 뭔가요? y축이에요. 그쵸? 여기서는 y축이 경계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y축이 경계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없으면 축은 경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X축, Y축. 여러분 사실 그림 그리시다 보면은 X축, Y축이 경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되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얘는 특별히 X는 0이라는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Y축이 하나 경계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또 누구? 이거 원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네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3짜리인 하나의 원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y는 x죠. 자, 지금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린 게 다 경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값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런 식의 그래프, 이런 식의 영역을 표시를 할 때는요, 경계가 되어주는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경계값에 포함을 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좀 계산하기 수월한 아무거나, 근데 지금 원점 같은 경우가 제일 편하긴 한데 원점이 얘는 경계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경계에 좀 들어가지 않은 것 중에서 계산하기 편한 거 1,0 같은 거, 그쵸? 1,0 여기쯤 있겠네요. 그쵸? 1,0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1,0 집어넣으면 1이죠. 1 곱하기 1, 0이니까 얼마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1, 0이니까 1이죠. 근데 이거는 0보다 커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싶은데 이거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제가 1,0을 집어넣었더니 이 영역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등식의 영역은 제가 앞에서 문제 풀 때 뭐라고 참 왜 이렇게 앞에서 왜 그래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문제 있었잖아요. 수식 하나도 안 쓴 거. 그쵸? 4번 문제였나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등식의 영역은 경계가 바로 는 0이 되는 값이 경계예요. 자,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은 부호가 다르다. 그랬었죠. 그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양쪽은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이런 식으로 되는 값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1,0을 집어넣었더니 경계에 포함이 되지가 않았어요. 영역에. 제가 원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되는 것이냐? 얘 포함을 하고 있는 이 영역은 포함이 되지가 않지만 누구? 얘 옆 동네. 그쵸?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여기하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계 잘 보세요. 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됐죠? 안 됐죠? 포함됐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건 다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이 바깥쪽, 그쵸? 이런 식으로 이 바깥쪽, 아이고 여기 안 되죠? 그리고 이 바깥쪽 이런 식으로 크게
이런 식으로 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빗금친 노란색으로 막 빗금친 부분이 다 영역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곱으로 표현된 부등식의 영역 표현을 하실 때는 지금 경계가 되는 함수 그래프 다 그리세요. 다 그리신 다음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값 하나 찝으세요. 그쵸? 지금처럼 뭐 다른 점 찝어도 돼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서 만족한다면 지금처럼 만족하는 부분을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깡총깡총 건너뛰듯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집어넣었던 1,0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옆이 만족하는 거예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가는 거. 그래서 여기는 만족을 하니까 옆에는 또 안 되고 여기가 안 되니까 되고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지금 색칠 공부 이렇게 빈칸 이렇게 있듯이 색칠 공부하듯이 여러분 영역을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 푸는 두 가지 우리 형태 알아봤는데요. 지금처럼 일반적인 방정식 푸는 거 그리고 곱으로 표현된 거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곱으로 표현된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우리 무엇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추측할 수 있는 거. 어떠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쵸? 어떠한 경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도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을 때 pq 두 점이 도형을 경계해서 같은 영역에 있다. 그쵸? 여기에 P가 있으면 여기에 Q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P일 때, 그쵸? FP라고 쓸까요? 함수에다가 A, B하고 그리고 함수에다가 C, D fx에다가 각각의 점을 집어넣어서 곱했을 때 같은 부호가 나오면은 같은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쵸? 영역이 부호가 바뀌어요.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쵸? 같은 영역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같이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커지게 됐다. 같이 플러스이거나 같이 마이너스이겠다. 그럼 반대로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면 한쪽에 P가 있고 한쪽에 이런 식으로 Q가 있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곱했을 때 A, B하고 그리고 다른 영역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지겠죠. 얘가 플러스라면 마이너스일 거고 마이너스라면 플러스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쵸? 함수값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PQ와 그쵸? 함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어떠한 선분 PQ하고 그쵸? 함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이 0보다 작다. 자, 1번하고 2번은 영역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 소리냐? 선분 P가 있어요. 그리고 Q가 있어요. 그쵸? PQ를 이은 선분이 있고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똑같은 말인데 지금 입장만 달리 해놓은 거예요.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P하고 Q가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하죠. 그쵸? 이거 똑같은 말.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말인데 입장만 바꿔놓은 거예요. 2번은 도형을 경계로 해서 PQ가 서른 다른 영역에 있어라 이렇게 한 거고 3번은 야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로 곡선이 통과해라 이렇게 준 거예요. 말 바꾸기 해놓은 거죠. 근데 함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은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두 점이 서로 다른 쪽에 존재하죠. 그런데 만나는 거기 때문에 딱 이렇게 어떻게 돼요? 함수값에 걸쳐져도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두 개의 곱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등으로 포함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을 해갖고 어떠한 점 또는 도형이 같은 영역에 부등식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 활용에 대한 거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역의 최대 최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부등식의 영역의 최대, 최소값. 말 그대로 어떠한 영역을 표시를 했을 때 우리 그쵸? 뭐 한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를 했어요. 이러한 직선이 있고 이러한 직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두 개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그쵸? 만족하는 영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다. 그쵸? 이렇게 나왔을 때 부등식의 영역에서 그쵸? 해당하는 이게 조건에 해당하는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어떠한 조건이 나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떠한 또 다른 함수 이 안에서 노란색 영역 안에서 어떠한 함수가 갖는 값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그쵸? 이게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식일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주어지는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영역을 K라고 놓는 다음에 그쵸? 이 안에서 직선일 수도 있고요. 원일 수도 있고 지나가도록 움직여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영역 안에 포함되는 최소 그리고 최대값을 계산을 하는 것을 영역의 최대 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부등식의 영역, 연립부등식의 영역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방정식, 부등식, 수식하고 다르게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복습하시면서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뭘 의미하는지 꼭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 간단히 우리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몇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은 의미하는 게 절대값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절대값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A, B, C를 각각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 볼게요. 자, A가 의미하는 거는 X가 절대값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Y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1일 때. 그쵸. 즉, A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면적, 그쵸. 내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1이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B가 의미하는 파트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러한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의 내부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B가 그려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C 보시면은 C가 의미하는 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그냥 요렇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맞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1을 모서리로 하는 지금 흰색으로 그려지는 이러한 사각형. 잘 안 보이시나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파란색 안쪽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A는 노란색 바깥쪽의 정사각형, B가 일자리 빨간색 이런 원이고요. 그리고 C가 파란색 아래에 정사각형 마찬가지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포용관계는 C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B, A 이런 식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겠죠. 자, C 여기다가 다시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자, 도형 여러분, 함수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꼭 확인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부등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경계선은 제외한다. 자, 지금 보시면 1,1 에서 만나고 있고요. 1,1 이러한 직선 하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2가 있고 2가 있고. 자, 이랬을 때 양옆으로 나비 모양 이렇게 그려지고가 있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럼 일단 생각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경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히. 자, 이거는 뭐예요? y는 x죠. 그쵸? y는 x 그래프예요.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쵸? y는 x 그래프고요. 자, 그 다음 위에 거는 뭔가요? 위에 거는 위에는 y는 x 플러스 2. 이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뭔가, 그쵸? 이 두 개의 직선으로 그려지는 뭔가 영역일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x하고 y는 x 플러스 2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연립부등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뭐뭐 나타내는 형태가 있고 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풀이의 과정에 있어도 차이점이 있지만 나타내는 과정에서도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영역은 일반적으로 유일하게 한 가지, 그쵸? 하나의 영역으로 표시되기 마련이에요. 지금처럼 나타난 영역이 두 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얘 같은 경우는 위에 거 아래 거의 공통적인 영역을 계속 교집합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영역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우리 영역이 포함이 되는 부분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곱하기의 형태의 경우에는 영역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이상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그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 지금 영역이 두 가지, 한쪽하고 이쪽이 나타나 있죠. 얘는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형태의 가능성이 높다? 곱하기의 형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식을 보시면은 뭐 x-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쪽도 x-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x 플러스, 제가 식을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0보다 크다 작다를 일단 생각을 할 텐데 경계선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등호는 들어가지가 않겠네요. 그쵸? 지금 경계선은 제외한다 되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무거나 여기가 1,1이니까 1,0 그쵸? 1,0은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한 점이에요. 계산하기 편한 거. 1,0은 보시면은 해당하는 영역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1,0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가 1, 0 집어넣으면은 0이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0 되고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죠. 그쵸? 즉 1,0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은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따라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0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역에 대한 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 2번 이런 식으로 우리 추측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물론 보기를 봐가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어떤 식으로 영역이 포함이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x, y가 부등식 절대값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2x 그리고 절대값을 각각 풀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다. 그리고 2x 마이너스 y는 1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쓸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이거는 양변에다가 3씩 더할 수가 있겠죠? x 플러스 y는 2에서부터 3 더하면은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는 2x 마이너스 y는 여기는 식 전체에다가 얼마? 1씩 더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네요. 자, 좌표 평면위에다가 한번 그래프를 나타내 볼게요. 이거는 보시면은 x 더하기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그쵸?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x 플러스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y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있고 2 있고 4 있으면 등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위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y가 더 큰 쪽, 아래 직선보다는 위쪽,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밑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는 작은 쪽, 따라서 이 사이값, 두 직선의 지금 사이로 나타내어지는 이러한 값이 첫 번째 부등식이 나타내고 있는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역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식 같이 마찬가지로 보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그리고 2x 마이너스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각각 고치면은 y는 하고 마찬가지로 고쳐볼게요. 자, y를 이쪽으로 넘기고 2를 갖고 오면은 y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이쪽도 y 넘기면은 2x 마이너스 4 y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볼게요. 2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조금 흰색이라서 겹쳐지죠? 보시면 2하고 1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이런 식의 직선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2x 마이너스 4네요. 2하고 그리고 저 밑에 마이너스 4 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직선 사이의 사이, 지금 보시면은 위에 거하고 아래 거에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처음에 그린 흰색 영역 그리고 지금 표시하는 노란색 영역의 공통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되는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영역이 나타난 거는 이쪽 부분일 거고요. 보기가 편하게 나머지는 지울게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우리 최대 최소 영역의 계산인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것을 k라고 할게요. 자,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타내는 건 뭐다? 원이에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될 거고요. 근데 이 원이 어떻게? 이 영역에 속했으면 좋겠다. 근데 속할 때 최소값과 최대값, 그쵸? k의 값을 계산하여라. 먼저 최소가 되는 건 언제일 거예요? 사실 k가 의미하는 거는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할 때, 아래쪽에 접할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커지겠죠? 막 커지다가 어떻게 이만큼 커질 때, 이런 식으로 커다란 원이 나타낼 때 우리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최소값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K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원의 반지름의 값이에요. 작을 때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직선? 이거 지금 둘 중에 직선인데 위의 직선이죠. 그쵸? 누군가요? y-x 플러스 2. 이 직선이죠.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이 직선하고 원하고 접할 때의 k 값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다가 다시 쓸게요. 자, 이 원하고 누구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접하기를 바래요.
어떻게 돼요? 원의 중심하고 그리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k 값하고 같아지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자, d 계산하면은 중심에서부터 그쵸?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1 더하기 넘기면은 이 식은 다시 쓰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1, 1 그리고 0 사실은 원점이기 때문에 0, 0, 0,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2 이게 얼마? k 하고 사실은 루트 k죠. 그쵸? 왜냐면 제가 그냥 k라고 했는데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는 루트 k이기 때문에 이런 식하고 같아졌으면 좋겠다. 따라서 루트 2분의 2가 루트의 k 이렇게 되겠죠. 루트 2로 그냥 쓸게요. 이게 루트 k랑 같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값 지금 계산한 거는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원이 작을 때 그쵸?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계산한 거는 이렇게 접할 때의 최소값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반지름이 루트 2가 나오게 돼서 계산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갖고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최대값은 여러분 이 점 지나갈 때 이게 원이 점점 커지다가 원이 점점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가장 영역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점을 넘어가면은 아예 영역을 벗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갈 때 그쵸? 이 점 지금 보시면은 직선 어느 직선이요? 이거는 최소값 계산한 거고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 위의 직선이니까 y는 경계를 나타내는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나타내는 직선하고요.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이 직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선분 있죠? 이 선분 그쵸? 이거는 뭐냐? 위에 게 되겠죠? 2x 플러스 2 빨간색이 나타내는 건 y는 2x 플러스 2 경계가 되는 두 개의 직선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리고 y는 2x 플러스 2 두 개의 교점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좌표가 될 거예요. 이 교점을 지나갈 때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2를 해볼까요? 2x 플러스 2는 y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보시면 2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래서 넘기면 3x가 어떻게 되나요? 3x는 2가 돼서 x는 3분의 2가 나오고 y는 3분의 2가 되면 3분의 4 더하기 2 y는 3분의 10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0 좌표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좌표를 어디? x, y에다가 3분의 2, 3분의 10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k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나온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계산을 하시면은 4번 9분의 120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풀이가 길었는데요. 영역의 최대 최소 사실은 처음이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때 여러분 세밀하게 확실히 하려고 계산을 했는데요. 자, 영역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우리 K 값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 계산해 갖고 이런 식으로 도 갖고서는 문제 풀이하는 거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연습 삼아서 한번 이런 내용 있구나 하고 확인 삼아서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영역 2y 마이너스 3x는 6보다 작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 나타내는 영역은 자, 쉬운 거부터 할까요? 원 딱 보이네요. 반지름이 3인 그러한 원의 내부죠. 그쵸?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3 마이너스 3, 3이고요. 자, 반지름이 아니라 등호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의 내부, 그 다음에 위에는 직선이네요. 그쵸? y하고 고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와 2는 경계가 되는 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3x 그리고 플러스 6이 될 거고 y는 2분의 3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점선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노란색 지금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등호가 없어요. 그쵸? 따라서 지금 점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 y 쪽이 작은 쪽이에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y가 작기 때문에 아래쪽, 직선의 아래쪽이면서 원의 내부인 부분 따라서 이쪽은 영역에서 제외가 되고요. 나타나는 부분은 이쪽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원은 지금 실선 그리고 직선은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 몇 번이 답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4번 그래서 간단히 풀어봤고요. 5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5번 보시면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러분 이 표현 좀 기억을 해둘까요?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x, 절대값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나타내 볼게요. 자, 4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림이 너무 엉망이네요. 그쵸? 기울기가 막 자, 4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4 이런 식으로 원래 이게 똑같이 딱 정사각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x 이 안에 내부를 의미를 하겠죠.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내부가 영역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x 곱하기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좀 표현을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보시면은 어떠한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 x랑 y가 둘 다 동시에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인 거. 그쵸? 0도 포함을 하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몇 사분면? x랑 y를 의미하는 거는 좌표 축이에요.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다.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쪽하고 이쪽의 영역, 그쵸?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 거. 만약에 문제에서 거꾸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따라서 1, 4분면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표현도 한 가지 여러분 영역에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영역의 넓이 삼각형 두 개네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이런 삼각형 두 개의 넓이 즉 얼마다? 16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좀 특이한 형태 5번 같은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에 관한 거 6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문제 이런 표현하고 도형의 모양하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6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표로 이렇게 주는 문제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A, B 두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 PQ. 그쵸? P라는 원료는 얼마? 1kg 필요하대요. A 만드는데 그리고 B 만드는 데는 2kg. Q는 3kg, 2kg. 그리고 이익은 얼마다? 발생하는 이익은 20만원. 그리고 얘는 30만원이다. 자, 그랬을 때 이게 A 제품, 이게 B 제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원료 P는 얼마? 40kg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얼마? 80kg까지 사용할 수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자, 그럼 A라는 제품을 X만큼 생산하고 B라는 제품을 Y만큼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A를 X개 만든다 그러면 Q는 얼마만큼? X 킬로그램만큼 쓰이겠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얼마? B를 Y개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이 Y만큼
P가 쓰일 거. 이거는 40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그쵸? 40 이하여야 된다. 마찬가지로 A를 X게 만든다면 Q는 3Q로 쓰인다 그랬으니까 3X, 그 다음에 B를 얼마? 2Y. 그쵸? 이렇게 쓰이겠죠? 이게 마찬가지로 얼마? 80kg 이하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수식을 쓸 수 있어요. 당연히 X랑 Y는 지금 몇 개기 때문에 뭐 양수 둘 다 플러스. 자, 그래서 이것을 x 더하기 UI는 40보다 작거나 같다. 3x 플러스 UI는 8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x 40이 될 거고 20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하니까 아래쪽이, 제가 지금 그린 직선의 아래쪽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80으로 나누면 80분의 3x 더하기 80으로 나누면 40분의 y가 1 이렇게 되겠죠. 3분의 80. 그리고 40이니까 위로 올라가겠네요. 자, 이런 직선. 자, 이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영역.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그린 직선의 아랫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누구가 된다? 이 두 개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는, 그쵸?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영역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최대 이익은, 자, A를 X만큼 B를 Y만큼 했을 때 만은 그냥 뺄게요. 20X만 나중에 붙이고요. 더하기 30Y 이것을 K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자, 이것의 값은, 자, 이거를 잘 보시면은 30으로 제가 이렇게 Y는 하고 고쳐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0분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k 값은 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이런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이 막 이렇게 이 안에서, 그쵸? 그려질 거예요. 그랬을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y 절편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기울기는 누구? 이 두 기울기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영역 안에서 막 이렇게 그려질 때 아무리 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가장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가질 수 있는 y 절편이 최대값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뭘 계산할 거다? 이 빨간 점, 두 직선의 교점, 그쵸? 여기를 지나가도록 우리 k 값을 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 x 더하기 2y는 40, 그리고 x 플러스 2y는 80이다 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x 더하기 2y는 40, 그리고 3x 2y는 80 빼면은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20이네요. 그쵸? x는 20, 그럼 y는 10이 되겠죠? 20,10. 저기 빨간 점이 20,10이라는 두 개의 교점이 나왔어요. 이 두 교점을 지나갈 때 이 k값이 최대값을 갖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x가 20이고 y가 10이면 얼마가 되나요? 40에다가 30이니까 70.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70이 아니라 700이죠. 계산을 잘못했네요. 20 곱하기 20이니까 400이 될 거고, 그쵸? 30 곱하기 10이니까 300이죠. 400 플러스 300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700만 원에 우리 지금 만 단위 빼고 수식을 쓴 거니까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지금 6번에서
지금 최대 최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쵸?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장황하게 이렇게 썼는데, 사실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긴 하더라도 계산하시면은 쉽게 문제 푸실 수가 있어요. 저 표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역하고 그리고 수식하고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은 직선,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이고 여러분이 요 관계만, 그쵸? 문제 이렇게 풀이한 과정을 조금 이해만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는 것만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부등식의 영역 최대까지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부등식의 영역 문제가 여러분 좀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영역을 만족하는 거, 이것을 만족하는 0보다 큰 것 또는 값보다 큰 거, 함수값보다 큰 거를 직접 한번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점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